117회 전산세무 1급 문제 3번 결산정리분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자료이다. 결산일 현재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보니까 7월 6일 날 주당 10,000원에 100주를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00주 중에 55주를 처분했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수는 몇 주일까요? 100주에서 55주를 갖다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주식수는 그렇죠. 45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 45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취득을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기말해 보니까 1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한 주당 2,000원이 올랐죠? 그런데 45주가 남았으니까 곱해보면 얼마 나오세요? 90,000원만큼이 이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와서 12월 31일 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 90,000원. 자, 대변에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당사는 1월 1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2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수령했네요. 자, 기기장치는 정액법으로 월화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니까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취득을 했네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또 수령했고 취득 시에 자, 그러면 분계를 우리가 취득했을 때 어떻게 분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선 차변에 기기장치 2천 그리고 대변에 뭐 돈이 나갔을 거고 국고보조금 받은 것만큼 자, 대변에 기기장치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잡아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수가 5년이니까 2천만 원 잔존 가치는 없대요. 나누기 5하면 400만 원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400, 대변에 감가상각 누기액 400을 하되 지금 보조금 받은 게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면은 어차피 이게 정의법이니까 그냥 1,000만 원 나누기 5 해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동일합니다. 결과가.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1,000만 원 나누기 5 하게 되면 200만 원씩이죠. 매년 200만 원씩 대변의 기기장치의 차감으로 잡아놓은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를 상기해주는 분기를 해야 됩니다. 차변의 국고보조금, 대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정보보조금이 세무1급에서는 아주 또 빈출이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선 감가상각비부터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런 분계는 보조금이랑 섞여 있을 때에는 그냥 수동으로 분계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자동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수동으로 분계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감가상각비 우선은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400.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요 기기장치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207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변의 기기장치에 차감으로 잡아놨던 국고보조금. 자, 217번 요 기기장치와 관련된 거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거를 자, 1,000만 원 중에 나누기 5 하면 올해 우리가 감가상각비 상기해야 될 금액이 2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대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로 그죠?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손해구로 기록을 해도 상관없어요. 해답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표시해 놨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 분계를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3번입니다. 기말 현재 재고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자료를 근거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품에는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보낸 후에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이 1,500만 원이 제외되어 있대요. 이 제품에는. 자, 그럼 이거 지금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도 우리 재고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제품 금액을 이 1200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얼마로 봐야 돼요? 플러스, 그렇죠. 1200까지 고려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을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4번은 또 법인세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특히나 우리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이해돼요. 자,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니까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이 3억 5,540이래요. 세액 감면이나 공제는 없고요. 법인세율에 대한 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가 2억까지는 9%,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 요걸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법인세의 10%를 이제 지방소득세로 또 법인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는데, 이것도 법인세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월 31일 중간연합한 게 지금 요 금액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인세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과표가 3억 5,540이에요. 그죠? 그러면 2억까지는 9%니까, 그죠? 2억까지는 9%니까 계산 근거를 한번 써보면 2억 원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2억을 초과하는 금액, 아, 2억까지는 9%고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19%잖아요. 200억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3억 5,540에서 2억을 초과되는 금액이 1억 5,540이겠죠. 그죠? 그럼 요 금액에 대해서는 19%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얼마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가요? 2억 곱하기 9%. 여기 1800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1억 5,540 곱하기 19%. 여기 2,952만 6천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더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세요, 여러분? 4,752만 6천 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더해 보니까 4,752만 6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4,752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금액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그러면 요 금액에 10%를 해보면 여기 얼마예요? 475만 2,600원. 맞죠? 예, 요 금액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금액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세요, 여러분? 4,752만 6천 원에다가 475만 2,600원 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이 5,200. 여기 적어볼까요? 법인세 비용이 5,227만 8,600원이 나오네요. 이게 1년치 인식해야 될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이걸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걸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법인세는 자동으로 분계가 가능하죠. 자, 이 3번도 자동으로 분계가 가능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거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기말원재료 재고액이 얼마인가요? 문제 보시면, 여러분. 자, 기말원재료 재고액이, 700이죠. 네, 700만원 문제 보고 입력하시고요. 자, 기마제공품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 기마제공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죠. 그거 보고 잘 입력하시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자, 우리 회사 창고엔 1300 있지만 지금 수탁자가 우리 물건 갖고 있는 게 아까 얼마였죠? 네, 문제 보면 수탁자가 갖고 있는 게 1200이죠. 그럼 1300하고 1200을 더하면 그렇죠. 2500은 우리 기말 제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맨 밑에 이제 법인세인데 자, 우리 아까 계산한 게 법인세 비용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아까? 5200 27만 8,600원이었죠? 자, 근데 지금 중간연합으로 미리 선납세금으로 여기 낸 게 얼마 있어요, 보니까. 자, 2,653만 7천원. 맞죠? 자,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2,653만 7천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2,653만 7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5,227만 8,600원 1년치 법인세 비용에서 선납세금으로 미리 낸 거 2,653만 7천원을 빼게 되면 추가로 내야 될 게 제가 계산기 보니까 2,574만 1,600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등의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렇죠.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 분계가 생성이 됩니다. 추가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그렇죠. 원천징수와 관련된 게 나오는 거죠. 자, 원천징수 문제 4번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 등록 및 사업소득자료 입력 메뉴를 작성하시오. 자, 2010월 기속이고요. 지급은 11월 5일날 지급을 했네요. 지금 김태민, 소준섭, 박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자, 보니까 김태민은 영어 강사료 학원 소속 강사이고요. 자, 일본어 강사 강의료 학원 소속 강사 나와 있고, 일시 우발적 소득 강연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하는 거네요. 자, 우리 일시적인 강연료는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그렇죠. 이건 기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차인지 금액. 차인지 금액인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이네요. 그죠? 네,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우리가 한번 입력을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사업소득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 들어가서 자, 원천징수에서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문제 김태민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201 김태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소득 구분은 여러분 문제 보니까 학원 강사예요. 그죠? 학원 강사 이렇게 조회하면 나오시네요. 자, 내국인이고요. 그죠? 그리고 주민번호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세요. 8402 840219 그리고 187 9526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9526 이렇게 잘 보고 입력하시고요. 자,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또 입력해 봐야죠, 여러분. 자, 박지원은 기타 소득이니까 박지원은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자, 소준섭 202번 해가지고 소준섭 입력해 주시고요. 자, 소득 구분은 마찬가지로 학원 강사죠. 학원 강사. 자, 그리고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보니까 국적이 1번 외국인이에요. 그죠? 거주구 외국인 1번입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외국인으로 구분해 주셨는 게 맞죠? 국적은 1번 이렇게요. 자, 그리고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겠죠? 자, 거기 보면 900-719 그리고 58 79 5879 그 다음에 869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뭐 주소나 이런 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은 기타 소득자니까 사업 소득자에다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사업 소득자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닫고요. 자, 사업 소득자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문제 보시면은 지금 11월 5일 날 지급을 했고요. 10월 기속 소득이니까 그렇죠? 자, 이거 입력을 할 때 기간을 자, 지급 연월일을 입력하는 거니까 지급 연월일은 언제였어요? 11월 5일이었죠. 자, 엔터. 자, 그리고 F2번 눌러서 김태민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25년도 자, 기속 연월일은 언제예요, 여러분? 기속은 10월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급 연월일은 2025년도 입력돼 있죠. 11월 5일이다라는 거. 자, 지급 금액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338만 4,500원이에요. 이거는 어, 이 차인지 금액은 지금 3%를 제외한 금액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음,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헷갈린 게 자, 봐봐요. 요 지금 차인지 금액 요 금액 그죠? 338만 4,500원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우리가 사업소득 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업소득세가 3%인데 차인지급액이란 건 지방소득세까지 제외하고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에다가 지방소득세 0.3까지 하면 3.3%를 제외하고 줬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결국에 자, 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요 금액에다가 1 마이너스 우리가 3.3%니까 자, 이거 소득점 하게 되면 0.033이에요. 0.033. 요거를 뺀 금액을 곱해서 나온 게 338만 4,500원이었다 이 뜻이에요. 식을 정리해 보면.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x값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331 마이너스 0.03을 하게 0.033 하게 되면 요게 0.967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x 곱하기 0.967이 3384500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x 값은 3384500 나누기 거꾸로니까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0.967 하게 되면 350이 나와요. x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입력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세금 차감하기 전 금액이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350이었다. 이렇게 이걸 추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350에서 요 3.3에 대한 세금을 떼면 3384500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406만 1,400원 나누기 0.967은 하면 42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김태민 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죠? 소준섭. 밑에다가 소준섭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자, 2025년도 자, 요게 10월 달 거였죠? 예, 10월 달. 자, 지급은 11월 5일. 자, 지급 금액이 얼마라고요? 세금 떼기 전에? 그렇죠. 420이다. 이렇게 계산을
역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420에서 지방세까지 빼고 나면 4061, 40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어렵다 느낄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또 숙달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사업소득 자료 입력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원천징수나 뭐 이런 거 하라고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닫으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자, 다음은 영업부 상용직 근로자 김혜리 가장이 있고요. 자, 중도퇴사했네요. 김혜리 가장이 중도퇴사 했대요. 개인 사정에 따른 퇴직이래요. 관련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김혜리 가장의 8월 기속 급여자료 입력과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김혜리 가장의 8월 급여 및 공제 항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기본급, 상여, 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또 4대 보험 공제 금액이 나와 있고, 기타 사항이 보니까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퇴직한 달의 소득세 등은 정산 후에 금액을 반영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산 후에 반영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정산 후에, 그러니까 중도퇴사자 정산 후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김혜리 가장은 4세 자녀 양육을 하고 있으나 부양가족공제는 본인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4세 자녀니까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당공제 등록 입력 시에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부로 입력하고 미반영된 수당은 새로 추가로 입력을 해라. 자가운전 보조금과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혜리 가장의 입사일은 21년도 6월 11일, 퇴사일은 25년도 8월 31일로 각각 사원 등록에서 수정을 하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데이터 이제 변화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연도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서요.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서 먼저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제가. 자, 김혜리 가장의 입사일자는 2021년도 6월 11일로 가정을 하자고 그랬고요. 수정을 하라고 그랬고요, 제가. 퇴사일자는 2025년도 9월 15일로 2025년도 9월 다시 자, 퇴사일자는 9월이 아니라 8월이죠. 잘못 봤네요. 2025년도 8월 잘못 봤습니다. 31일로 퇴사일자를 수정해 달라라고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퇴사일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급여자를 입력하고 퇴직소득자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급여자를 입력이 들어가서 자, 지급은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퇴사가 지금 8월 말일 날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9월 15일 날 지급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수당공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미사용 수당은 불호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기본급과 상여, 직책 수당 없으니까 이것도 불호해야 되고 월차 수당도 불호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식대도 없네요. 이것도 불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그 다음에 야간근로 수당은 없어요. 이거 불호해야죠. 자, 그리고 출산 보육 수당은 비과세니까 출산 점 찍고 보육 수당 그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가로 열고 육아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F2번 눌러서 보육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용어가.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항목은 여기 들어가 보면 학자금 상한은 없으니까 그것도 불허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몇 월 달 급여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자, 8월 급여입니다. 8월. 그래서 8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은요. 지급은 9월이죠? 예, 9월. 자, 9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날짜가 15일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9월 15일이네요. 자, 그러면 기본급이 340. 자, 상여는요, 80. 잘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20만원. 자, 출산 보육수당,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만원. 이렇게.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 금액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123000. 건강보험은 128930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16690. 자, 고용보험료. 자, 여기 소득세에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뜰 거예요, 창이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무슨 공제 항목이 있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 불러온 값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급여 반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도 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요 그림을 제가 그 해답 화면에 그대로 캡처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퇴직소득자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완료하시고 요거 닫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자, 퇴직금 지급은 1300이며 라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퇴직 지급일은 9월 15일이고 1000만원은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퇴직소득세 기속 시기는 8월로 한다. 8월 기속 9월 15일 지급이네요. 자, 연금 계좌는 미래투자증권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자, 9월 15일 날 입금해서 줬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퇴직소득은 이제 전산 세무이급엔 안 나오는데 세무이급엔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자, 이 퇴직금 계산 탭은 이제 회사가 프로그램에 입사일부터 쭉 급여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퇴사일자 입력해서 요거 퇴직금 계산이 또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 기능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퇴직금이 얼마다라고 아예 주어졌어요. 1300. 그러면 계산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퇴직 소득 자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지금 지급 연월일이 언젠가요, 여러분? 지금 연월일은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로 진입해 주시면 되고, 자, 근로자. 그렇죠? 예, 근로 구분해 주시고, F2번 눌러서 기메리였죠, 여러분. 기메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중간 정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퇴직이니까 퇴직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기속 연월일은 9월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기속 연월일은 8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기속과 요 지급일자가 중요합니다. 영수일자는 2025년도 9월 며칠이죠? 9월 15일이었죠. 그쵸? 문제 보시면 9월 15일이다 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자발적 퇴직이죠. 그죠? 자발적 퇴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자발적 퇴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자발적 퇴직임이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입사일자랑 퇴사일자랑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요 날짜가 9월 15일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25년도 9월 15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사원 등록에 음,
자, 요거 지급일이니까 9월 15일이 맞죠? 예, 퇴사일은 이게 맞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영수일자도 이게 맞고. 자, 그러면 이제 퇴직금, 과세 퇴직급여 안에다가 그 제시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은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퇴직금이 얼마였죠, 여러분? 1,300이었죠. 1,3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세금이 계산이 됐는데, 자, 이거를 다 지금 지급한 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도 지급한 게 1,0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 경우에 이제 연금 계좌로 들어간 거니까 과세 이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연금 계좌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금 계좌 취급자가 문제 보시면은 미래투자증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미래투자증권. 자, 사업자 번호 그대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81 06 731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계좌번호 나와 있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291-132- 그 다음에 716377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입금일은 우리 2025년도 9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계좌 입금한 게 얼마라고 돼 있죠? 1,000만 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과세 이연돼 가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은 제가 해답 화면에 캡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해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퇴직소득 자료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옆에 클릭해 보시면 이 세액의 계산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하라는 것도 없고, 요거죠? 없고, 급여자료 입력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마감하고 전자신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6월 기속 퇴직소득, 6월 말 지급, 퇴직자 2인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하고. 또 6월 기속 사업소득도 있네요. 학원 강사 소득세가 나와 있고요. 미환급세액이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이 주어진 값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직접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데이터 입력된 걸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값으로 작성을 하고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여러분? 기간이 6월부터 6월인가요? 자, 문제 보시면 6월 기속, 6월 말 지급이니까 6월 기속, 6월 지급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불러왔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퇴직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줬으니까 이 퇴직소득에 자, 문제 보니까 자, 퇴직소득 퇴직자 2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뭐 연금계좌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퇴직금 준 거니까 연금계좌 밑에 칸에다가 2인이고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 써 있으시죠, 여러분? 530 그리고 소득세가 문제 보시면 여러분 82,000원.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지방소득세는 안 들어가요. 예, 소득세만 신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요 밑에 있네요. 자, 사업소득인데 문제 보니까 요거는 매월징수 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 명이고요. 자, 1인에게 강사료 800만 원. 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소득세는 얼마죠, 여러분? 24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월미환급세액이 만 원 있다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거는 어디다 입력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12번에 전월미환급세액에 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번에 요 82,000원 낼 거 퇴직소득세에서 만 원이 차감이 돼서 72,000원 내고 그리고 24만 원 그대로 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월미환급세액을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월 조정세액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그 해답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거를 마감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마감 눌러주시고요. 자, 마감. 자, 여기 마감 떴죠? 그 다음에 이거 닫고, 자, 원천징수 쪽에서 전자신고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기간은, 자, 이 납세자 자진신고로 클릭해 주시고요. 기간은 6월에서 6월입니다. 6월에서 6월.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제작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문제 보시면은 나와 있나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그쵸? 자유롭게 입력한다. 그래서 제가 해답에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답에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자유롭게 입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편한 번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암호화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홈택스에 가서. 자, 요거 닫고, 자, 요 절차는 닫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C 드라이브의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파일 여기 지금 불러오시고요. 그럼 이거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되죠. 형식 검증하기. 저는 1, 2, 3, 4, 5, 6, 7, 8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입력하신 번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검증 결과 확인, 또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제출합니다. 확인.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제가 그 답안 교재 답안 내용에다가 그 절차를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해보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천 징수를 마무리했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